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현지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로 2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지님이 그렇게 쭉 2에피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지은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로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요즘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시는 분들 가운데 육아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또 지은님께서 이 놀이 육아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은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로 주제를 놀이 육아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 모든 주제 중에 가장 말랑말랑해 보이고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놀이라는 게 교육에서 다루기 되게 교육에서 이런 것도 다뤄? 이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이랑 같이 놀이를 시작하기 전까지 놀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랑 놀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실천하고 그냥 아이랑 한번 이렇게 실천해봐야겠다. 되게 아가씨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제가. 나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랑 같이 매일 나는 막 이런 미술 활동도 하고, 막 퍼포먼스 놀이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놀이 재밌게 많이 해줄 거야. 막 이게 되게 아가씨 때부터 꿈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규칙을 꼭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정하고, 또 그거를 하고, 놀이를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좀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 이런 놀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최근에 더 중요시 많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아까 전에 성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 심지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그냥 어린이집도 못 가고 그냥 집 안에서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부모님하고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막 새로운 트러블들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아이랑 좋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아이랑 도대체 바깥에서 못 노는데 그냥 이 바깥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꼭 놀아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놀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랑 놀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놀이 육아 그리고 이 아이와의 함께 보내는 이 놀이 시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피 뭐 하지?' 막 이러면서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잘 결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그냥 놀이라는 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놀이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뭔지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약간 연구자의 입장에서 놀이란 뭐다라고 정의를 하려면 그게 뭔지 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할 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정말 아무거나 끄적이고 노는 게 그냥 다 놀이인 건지 저는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정의를 하고 지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랑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놀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약간 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특히 심지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교육학에서 다루는 뭐 피아제라든지 뭐 이런 교육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철학자들이 모두 다 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더라고요. 근데 뭐 피아제가 놀이를 중요시 여겼다는 건 뭐 너무 익히 잘 아는 내용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놀이의 범위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고,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 놀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철학자들의 그 이론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냥 아이의 모든 행위,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놀이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놀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표 놀이, 뭐 요즘에는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꼭 엄마가 막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거를 막 그 놀이를 구성해서 아이한테 딱 던져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는 활동 같은 거를 꼭 놀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쪼끔 더 넓은 범위까지를 놀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놀 줄 모르는 어른들 되게 많잖아요. 저요. 진짜? 놀 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놀 줄 아는데. 거짓말이세요. 이렇게 대중한테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는 데서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지영님은 놀이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 지영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왜 제가 지영님이 잘 논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놀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라는 그 목적성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갑자기 막 공격 들어올 것 같아서 먼저 디펜스를 하자면, 제가 왜 즐거움을 찾기 위해라는 그 목적을 강조를 했냐면, 요즘에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막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잊는 거지 거기서 막 즐거움을 느끼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놀이란 즐거움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지영님이 그거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말했냐면, 지영님이 요정이잖아요. 근데 매요잖아요. 매요. 메뉴 요정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더 행복한 삶,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더 즐거운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뭐가 즐거운지도 잘 모르고 그 더 즐겁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보기에 지영님은 되게 야무지게 메뉴 잘 찾고 맛있는 데 잘 찾고 어디가 핫하고 어디가 좋더라 이런 정보도 빠르고, 여행 같은 거 다녀도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많이 볼 수 있고, 어떻게 동선을 짜면 좋고, 어디 가고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신나고 재밌게 잘 구성하고 잘 찾고 열심히 다니고 하거든요. 되게 야무지게. 코로나 때문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거 보면서 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지영님 보면서 나는 저런 거에 진짜 노력 안 하는데,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지영이처럼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데 노력하지 않지? 만약에 내 인생에
큰 즐거움을 준다면 저렇게 찾아다니고 특히 저 지영님이랑 진짜 여행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혹시 축제법을 쓰나? 약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딴 데가 있고 뒤돌아보면 딴 데가 있고 막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막 안 보이는 데까지 막 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에피소드가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지영님이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지영님이 되게 놀 줄 알고 노는 것도 야무지게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혜님도 놀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놀이의 정의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놀이의 정의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잘 노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뭐 지영님이랑은 다르게 넷플릭스를 보고 하는 거가 즐겁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도피하기 위해서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즐겁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저는 모두 포괄하는 그러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냥 우리 밥 먹다가도 뭐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저희 가서 놀아 할 때도 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다 놀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진짜 놀이 육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놀이를 촉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 놀이 육아라는 단어도 약간 걸리는데 그 육아라는 단어 자체는 어쨌든 부모로 한정을 짓는데요. 제가 이번에 클래스 강의를 하나, 했었던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아이들의 놀이를 촉진할까, 어떻게 창의성을 촉진하는 말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의 활동, 아이와의 놀이 시간, 아이들과의 놀이 시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그렇게 좀 범위를 한정을 할까 봐요. 놀이 학습, 놀이 육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범위 한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어린이들이 사교육에 너무 시달린다. 뭐 애들이 막 학원 뺑뺑이 도느라고 노는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다. 막 그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회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회복하는 아이들의 권리 회복 그 캠페인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모들의 인식 같은 것들도 좀 최근에 많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이 시기에 막 아이들 막 너무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막 교육에만 막 아이들 내몰지 말고 아이들한테 쉴 시간 주고 아이들한테 놀 시간 주고 그리고 그 놀 시간을 부모랑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놀이를 구성하고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라는 고민을 그래도 최근에 좀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뭐 그냥 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놀이시장에 대해서 그 아이랑 놀이를 시작하면서 사실 처음 좀 접해봤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엄마표 놀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사실 저희가 굳이 이 타이틀에서 이 엄마표 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아빠놀이 백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요즘에는 진짜 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이 주말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아빠랑 뭐 하고 놀았는지를 막 같이 막 아이들끼리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화여대 영재교육원에서 일을 도와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했었는데, 이화여대 영재교육원도 보면은 그 주말에 보통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아빠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엄마보다 아빠랑 오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말놀이는 약간 아빠들이 담당하는 그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평일에 만약에 그 워킹맘이 아닌 경우에는 평일에 엄마들이 시간을 쓰니까 뭐 주말에는 아빠가 놀아줘라 이렇게 하는 집들도 많고, 혹은 뭐 워킹맘 그다음에 워킹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는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외출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잘 못하지만 뭐 그런 식의 규칙을 정해놓은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엄마표 놀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이 놀이에 아이와의 놀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엄마라고 한정짓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엄마표 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놀이 육아라고 불러보자. 우리는 해시태그 엄마표 육아 말고 놀이 육아로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동안에는 한번 놀이 육아라는 용어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놀이 육아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미술놀이, 오감놀이, 촉감놀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요 미술놀이, 오감놀이, 촉감놀이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딱 요 시기가 아이가 취학을 준비하기 전인 5세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 시장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딱 취학을 앞둔 7세가 되면 이 놀이 시장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건 이제 내가 감당 안 된다. 너는 이제 학원으로 가서 해. 이렇게 하면서 막 미술놀이, 뭐 촉감놀이, 오감놀이 이런 거 열심히 해주셨던 부모님들도 6, 7세가 되면 이제 다들 학원으로 보내면서 놀이를 슬슬슬슬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딱 취학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놀이 없는 약간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의 시간은 계속 아이가 커나가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놀이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최근에는 좀 다양한 놀이들이 그래도 막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 놀이라는 게 또 한동안 유행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퍼포먼스 놀이가 뭐냐면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 저희 시대 때 CF긴 한데 이 토마토 던지는 거. TTL. 예. 그래서 막 아마 하얀색 벽에다가 토마토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가 유행할 시즌에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 미술 학원이나 막 이런데 퍼포먼스 미술 학원들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 막 토마토 던지게 하고 막 물감 던지게 하고 물감 뿌리고 막 잭슨 폴록 막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막 유행을 하면은 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퍼포먼스 놀이 절대 하면 안 된다. 퍼포먼스 놀이 계속 시키면은 아이들이 토마토를 막 던지면서 놀았어. 다음에 걔가 토마토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던진다. 너무 던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죠, 애들은. 그래서 그럼 우리 막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음식을 던지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시키면 다음에 아이가 어느 날 바깥에서 봤을 때 토마토를 보면 너무 던지고 싶다. 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진짜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팝댄스 놀이를 뭐 매일 한다 혹은 매주 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좀 아이들한테 그렇게 토마토는 먹는 거야 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체의 역할에 대한 고정된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정된 지식을 어쨌든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 그러니까 뭐 물감을 뿌리든지 던져본다든지 정말 큰 막 맨날 애들이 똑같은 크기의 도화지 스케치북에만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을 전혀 크기의 제한을 벗어난 영역의 대지에서 놀이활동이나 미술활동을 해보는 그 경험은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게 막 좋다고 해가지고 뭐 매주 정기적으로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조금 거부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하는 놀이 중에 뭐 퍼포먼스 놀이, 비슷한 놀이 중에 퍼포먼스 놀이도 있고 최근에는 역할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연극놀이, 역할놀이 그리고 또 엄마들의 요리를 돕는 요리놀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조금 요리할 수 있게 되면 엄마들이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혹은 아빠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가 옆에 도와주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요리를 남편이 다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뭐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은 거를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뭐 같이 섞는다든지 이런 것들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놀이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막 그 항상 이렇게 먹음직하게 모양으로 만든 뭐 만두라든지 뭐 송편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재밌는 모양으로 막 꾸미거나 만들거나 뭐 해보는 마치 클레이를 가지고 놀듯이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놀이. 뭐 자연놀이도 옛날에는 그냥 자연에서 놀면 다 자연놀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면 자연놀이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자연에서 놀아 하면 애들이 자연에서 놀지 모르는 거예요. 자연에서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예 진짜 놀 줄 모르는 어른이 있는 것처럼 놀 줄 모르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너무 때 슬프다. 네. 그래서 뭐 나무를 쌓아보거나 뭐 흙으로 구덩이를 만들어 보거나 뭐 그다음에 나뭇잎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형물을 만들어 보거나 모양을 만들어 보거나 등등등등의 자연물을 활용하거나 그 자연 내에서 뭐 게임을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연 속에서 노는 방법들 같은 경우도 좀 공유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자연놀이들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그 공학놀이, 과학놀이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팀놀이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 가정 내에서 이런 스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막 이런 것들도 많이 그리고 이걸 직접 집에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공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육 과정 안에서만 얘를 풀어가는 걸 넘어서 약간 놀이적인 접근을 해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놀이 종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진짜 많고 막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재밌게 본 거가 나도 이거 아이랑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는 액티비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육아 속에서 놀이를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지어 그래서 이런 놀이의 과정을 적용하는 거가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기라든지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쇼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내 방을 치우는 거라든지 그리고 다음날 뭐 학교든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내 가방을 내가 싸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숙제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재미없어 하는
우리의 일상 습관들, 되게 중요한 습관들 이런 거에 놀이를 엄마와의 놀이를 적용해서 되게 재밌게 막 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시간 타이머 맞춰서 누가 더 옷을 빨리 막 아이가 막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유치원 가야 되니까 옷 갈아입어야지를 한 3,000번 정도 해야지 옷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랑 한 게 같이 누가 더 옷을 빨리 갈아입나 막 내기하기 이런 걸 하니까 3초 만에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게, 분명히 저 잘할 때는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막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다 게임처럼 하면 언제까지 게임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렇게 다 너무 놀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알아서 주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생활 속에 하나하나마저도 정말 놀이처럼 하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까 무슨 유엔 협약 이런 거에서 말씀하셨던 놀 권리가 정말 생활 곳곳에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가 그 옷 갈아입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제가 계속 갈아입혀주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빨리 옷을 갈아입게 할까 그게 되게 사실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막 짜증 낼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도대체 몇 번 얘기해도 엄마 지금 30번 얘기해서 30번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얘는 30번이 뭔지 모르는데.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침 시간이 저도 즐거워지고 아이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제가 일부러 막 져주고 졌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하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오 예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3초 만에 옷 입고 막 이런 거 막 너무 막 제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좀 아이가 좀 힘들어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놀이를 적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양치를 꼼꼼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양치하는 놀이를 만들어서 뭐 치아 모양도 같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치아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잘 닦아야 되는지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묻혀 놓은 다음에 여기 안 닦였네 여기 잘 닦아야지 막 해서 막 거기에 막 이런 거를 닦는 놀이도 그래서 꼼꼼하게 닦는 놀이도 해보고 그리고 양치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3분이라고 배우잖아요. 시리한테 3분 타이머 맞춰놓고 뭐 그래요. 시리가 아니더라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 끝 때까지 같이 양치하기 뭐 이런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마트에 가서 얼마를 주고 뭔가를 구입하고 뭐 얼마를 남겨와서 그 계산을 잘 맞춰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거스름돈 이런 것들을 막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는 놀이를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엄마가 몰래 지켜보고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육아 속에도 되게 이렇게 재밌게 아이랑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늦장 부린다.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가나 내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상 삶 속에 그리고 아이가 막 흥미 있어 하거나 관심 있어 한다. 그러면은 그때 딱 적용할 수 있는 놀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중에 그런 놀이가 익숙해지면 아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보게끔 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가 되게 그 놀이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까지도 성장을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스티커 모으는 거 하거든요. 근데 물론 스티커 모으는 거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적 보상
그리고 내적 보상이 되게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제 외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커를 모으는 행위로 이제 외적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이제 내적 보상을 해주고 그 스티커 모으는 거는 특히 이런 아이들이 생활 습관 다지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을 해나갈 때마다 그거로 스티커를 모아서 그 스티커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전, 뭐 도전 3일, 도전 일주일, 도전 한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일을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도전하고 일주일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한 달을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고 그거를 성취했을 때는 외적 보상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와, 너 진짜 이거 저번에 3일 해냈는데 이번엔 진짜 일주일을 해냈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막 지원을 해주기도 하니까 약간 그게 게임처럼 이렇게 되면서 되게 즐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스티커 모으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막 하시긴 하더라고요. 너 스티커 빼버릴 거야! 왜 처벌을 하시냐며. 아이랑 막 스티커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던데 그냥 그런 식으로 내적 보상을 되게 외적 보상을 위한 과정 속에서 내적 보상을 되게 충분하게 해주고 외적 보상도 단계적으로 성취를 해나가서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되고 습관이 되게 해주고 나중에는 뭐 그거를 놀이로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진짜 완전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나오고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요번 에피소드는 우리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남은 얘기들을 듣고 싶은데 요거를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 에피소드에서 혹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놀이라는 거를 너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만이 놀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놀이를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이를 해나갈 수도 있고 아이가 평생 어떤 놀이를 대하는 태도 자기가 즐거움을 찾아 나가서 놀이를 스스로도 만들고 스스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다음 에피소드 예고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놀이를 실천을 해보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민. 팔로우 민. 하트 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